저기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뭐 은간히 설명 다 드린 것 같아서. 아까 그 리모델링에서요. 네. 이렇게 별도를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15% 이내에서. 예, 그 일반 소유주가 네. 거기를 신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아, 일반 소유주한테만 줍니다, 그거.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요. 아, 왜 그러냐면 나는 집을 넓혀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거든. 그거는 처음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진 완전히 거니까. 새로 진 건데 분양을 해야 돼요. 15%더 짓는 것은 다 분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잘 자란가 뭐 지어서 뭡니까 그거. 34평짜리 다. 왜 그러냐, 국민주택 이하로 짓게 만드니까 34평짜리 지어서. 최근에 카톡에 보면은 예. 그 조합 동의 그 취소 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카톡 올리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예. 설명해 그것은 도정법에 처음부터서 이것을 내는 방식이 있어요. 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동의서라고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름 쓰고 지장 찍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동의란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셨을 텐데 그것을 딱 한 번 제출하면은 그것을 조합 때까지 의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제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처음에 이제 나중에 한 것을 갖고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원래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때 것을 하고 조합대는 조합될 것으로 해요. 추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 2분의 1만 찬성을 해도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4분의 3 이상 4분의 3이에요. 이게 왜 4분의 3이냐면 요건 사람 숫자로 따질 때 4분의 3. 그 다음에 항상 기본은 뭐라고요? 아파트 단지는 땅의 면적이 4분의 3을 또 넘어야 돼요. 조합 설립을 할 때 또 한 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낼 겁니다. 의제 조항을 갖고 처음에 낸 사람은 그냥 낸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까지만 하냐? 조합 설립 전까지만 그 효력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쉽게 조합 설립 원래 안 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다 냈잖아요. 얼마 전에 추진이 할 때 80 몇 프로라고 했는데. 82%입니다. 제가 보니까. 의제 조합으로 그게 조합 설립할 때도 그게 써먹을 수 있어요. 효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권리를 채우시려면 4분의 3이 못되게 내려놔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철회권이라고 그래요. 철회라는 말은 취소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는데 취소는 처음부터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철회는 그때에는 내가 잘못해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다. 지금부터는 아니다. 그게 철회예요. 그래서 이제 철회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26세대만 반대를 하셔가지고 철회서를 내버리면 조합이 설립이 안 돼요. 조합이 설립이 안 되면 건축 못 짓습니다. 철회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저기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 강의 몇 명밖에 못 보는 방이에요. 아니 그러긴 없디다. 저 빨리빨리 방에 가보니까 맨 내용만 없디다. 안 봤네. 욕 많이 얻어먹어서 나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철회라는 개념이 내가 처음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비계획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뽑았는데 정비계획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나는 정비계획이 있어야 내가 서류를 봐줄 것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 윤 선생님한테 정비계획 좀 봅시다 해갖고 제가 한 건 딱 받아보니까 개판이야. 그래서 제가 뛰어든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은 제가 이런 일 하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뛰어들었어요. 너무너무 엉망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거 보시면 내가 비교해드릴게요. 얼마나 말도 안 컸어. 징그러울 정도에 징그러워. 비율이
22평이 아니 23평이 400, 25평이 400, 31평이 580, 34평이 580. 이런데 새로 짓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은 막 계획에 있는 거 말고 지 마음대로 또 숫자를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허가는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한 개라도 숫자 늘려서 지금 감옥에 갑니다. 2990세대 짓는다 그러면 2990세대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개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정부 계획에 고시된 대로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강제 규정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2990세대가 됐다가 3000 몇 세대가 됐다가 지 마음대로야. 요걸 어떻게 해놨냐면은 25평이 1058세대, 34평형이 850세대, 39평이 420세대, 43평이 28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1평짜리 요것이 386세대. 요 합하면은 2994세대. 그런데 요게 정비계획에 2870세대로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저층이에요. 34평까지가 저층이에요. 이게 몇 프로냐면 요게 12.89. 요게 두 개 합해서 63.74. 요게 14.02. 요게 12.89. 여기 합하면은 26%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1160세대가 다 고급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고급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26%예요. 여기는 요거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84%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요것은 아까 23평이 30평으로 가고 25평이 34평으로 가면 돼요. 요거 40평으로 가고 요거 44.2평으로 가버리면 된다고. 요 간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재건축에 제자도 모르는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는 34평이 좋아 하고 34평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층에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60대 40으로 돼 있는 게 5단지 거예요. 그러니까 5단지 것은 좀 고쳐라도 보겠는데 이건 도저히 고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서 다시 세우든지 해야지. 이 계획에다가 무슨 놈 돈 7억을 줘요. 법령집도 안 쳐다본 거예요. 법령집도 안 쳐다본 놈 딱 성과품을 내니까 읽어서 뭔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냥 도장 딱 찍어버린 거지. 그놈 번호 갖다가 이제 강남구청에다 내니까 강남구청에서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 직원들은 알아요. 거기 직원들은. 근데 입 밖에 낸다 안 낸다? 절대로 안 냅니다. 자기 다칠 것 같은데 왜 내요? 아이고, 속으로는 병신 같은 놈들. 개. 네. 지금 저는 이제 이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네.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소유주 2,000명씩 내는데 이분들이 저도 처음에 이 동의서 낼 때 뭐 내용도 모르고 그랬어요. 동네 부동산 가니까 한 뭐 동률이 75%니까 내가 내든 안 내든 어차피 이제 된다. 대세니까 뭐 내는 게 없게 그냥 막판에 냈거든요. 저도 원래 처음부터 하기 싫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거를 철회를 하게 되면 예. 한 명 한 명 소유주가 알아서 내라 그러면 잘 안 돼. 사람의 심리이고 행동과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아무리 좋아도 네. 내가 이게 각자 내라 그러면 내일 분이 이게 이게 약간 행동과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나 혼자 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아무리 명분.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약간 부스팅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단체로 모여서 한번 이제 그런 근데 방법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내라 그러면 쟤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니 왜냐면은 저같이 중도 현상이 잘 모르는데 대세가 뭐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철회하는 게 대세가 된다 그러면 또 많이 철회를 해. 이런 건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리 이게 내용이 좋아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액션으로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회각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저거 이 팩트가 맨날 나오셔서 이게 맞는 건 100% 맞아도 이거를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게끔 사람들 움직이는 아니, 방법들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은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띄운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아니 몇 사람 안 들었어요. 그 당 자체 아. 내면 안 돼요. 일단은 3일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모았다고 하시는 분이 전부 합하면 3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거를 저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절차까지 다 올려놨어요. 아니 근데 그거 저도 아는데 한국 우체국에다가 예, 예. 내용 중에 보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모임이나 조직이 있어도 네. 자기가 자기 자발적으로 나도 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 당처럼 이게 파일링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각자 알아서 하기 참 어렵거든요. 아니, 지금 근데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개인보다 그럼 조직이 필요하죠. 그게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그 구청 입장에서는 네, 그게 날라 들어가잖아요. 네. 한 장만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아니 저기 지난번 동부센트레빌 하셨던 분들 거기도 그걸 한번 했대요 거기도. 이게 거기 철회 한번 날라가면은 구청에서는 난리가 나버려요. 그거 한 장만 날라와도 글쎄 그 난리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난리까지 아닐 것 같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이제 조합 측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100명이 빠졌다고 칩시다. 4분의 3은 넘었는데 100명이 빠졌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 100채를 사야 돼. 돈 주고. 100채를 돈 주고 안 사면은 그거 못 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100명이나 150명 정도 되면 괜찮아요. 처음에 눈 굴릴 때 처음에 그래요. 그 CD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게 처음에 50명 그게 힘들어요. 100명이 넘으면 100명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동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조직인 아니,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 무슨 말인지 네. 아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지난번 톡방에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으라고 그랬네. 본인이 갖고 하나 우체국에 하나 놓고 내부인가? 내부를 만들어서 내부에 하나는 한 본인이 분은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내용분명 내부에서 꽉 찍어요.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추진위원회, 하나는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추진위원회로 근데 가고 한 분 정도 하나는 더 만들어서 이거는 다른 우리 뭐 모임 같은데 아니 그것은 이제 복사하셔도 되고 여하간에 우리 그 파일링에서 우리도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떻게 있어요. 되나요? 그럼 이제 한 분은 추진위원회로 가는데 강남구청으로만 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통계도 아니 그것은 다 한다니까요. 누가 해도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말씀하신 한 분 정도는 이제 카피해서 다른 저기 단체로 우리가 이거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모으는 하여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뭐 억지로 뭐 하십시오 뭐 그러는 것도 그 아니고 본인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이 참여를 안 하신다니까. 아니 참여 안 해도 네. 50명만 반대를 해도 조합 못 움직여요. 근데 왜 이게-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사야 된다니까 돈 아니 주고 그건 사야 맞는데 된다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민간 투표가 똑같거든요. 얘가 나 반대하는 사람이 50명이나 100명이나 200명에 따라서 걔 느끼는 압력이 아니 틀리죠. 그것은 아는데 네.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되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이런 거보다 우리 밖에 정치하고 마찬가지예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지금 생각하시는 걸 너무 주장하시는데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딱 이틀째 되니까 벌써 우리 동에서도 몇 명이 이야기를 하시고 내 옆에 동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애기 엄마는 양재천 가니까 이번에는 안 해야 되겠네.
그런 사람이 6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하시는 거 내는 거가 또 다른 아이 그건 물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그만 얘기하세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 또 혹시 또 뭐 의심나는 그저 절차서하고 양식 그 안을 이제 철에서 안을 띄워놓으셨는데 네. 거기 이후에 네. 그 정비계획이 잘못됐다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 그 정비계 이후에도 제가 그 처리해야 될 이유가 예, 재건축 환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담제 사냥 이걸로 해서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윗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도 적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건 임의 규정이니까 예. 우리가 아무거나 각자 대충 된다 이거죠. 뭐 1억이냐 10억이냐 이거 근데 현금 1억 내려도 못 내죠.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래 너무 그게 1억이냐 10억이냐 따질 거 아니거든요. 그건 내시로 예, 예. 정비계 자체가 너무나 그 부실하게 이후에 그걸 넣어도 될 관계 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제철 한숨이라든가 예, 분당제 이런 것 그쪽에서는 때문에 그런 건 안 봐요. 이거 예. 온 것만 보고 가슴이 띠끔해요. 예. 그런 게 너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어렵다. 그것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무 그리고 뭐 부담 가지실 것 하나도 없고 그 냈다 그래서 부담 이 다음에 만약에 재건축 분담금이 없어져 버리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져 버리고 요거 해서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내 토지 갖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토지 자기 결정권이라 그래요. 그거.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그러면 저희가 어느 순간에 이게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지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없어졌다는 거는 언제 저희가 통보받는 거죠? 통보 안 해줍니다. 아 그거는 우리가 아니 그 통보 안 해주고 아니 이게 어느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아 없어. 이거 효력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얘네들이 자기가 무효인데 계속 액션을 할 거 아니야. 액션을 치든지 어쩌든지 거긴 액션 치거나 마나 조합이 설립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말로. 무슨 돈? 설계비하고 정비비를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빌려줘요. 그거 따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빨리 이걸 없애야겠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러면 빨리 없어요. 아니 우리가 몇백 명이 돼서 벌써 이게 그 법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이 없다니까요.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10억 먹든지 말든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면 니 처먹어라 하지 이게 돈이 7조입니다. 7조. 잘 이해가세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행동이 없다니까요. 그 규정이 아니 그리고 없다니까. 걔네들 불법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아니 거는 불법 아니고 그대로 적법 하지만은 조합으로 못 넘어가는데 그거 뭐겠어요. 하든가 말든가. 단지 이제 이번에 10억 빌려주는 것은 아마 그 빌려주는 쪽에다가 우리 단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 빌려주지 마세요 하고 공문 하나 문서 하나 띄우면 그 돈 안 빌려줄 겁니다. 10억을. 그리고 하나 더 예. 있는데요. 리모델링 할 때 예. 우선 구차에 대략 한 3억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예, 3억. 그 3억은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을 저희가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지 해줍니까? 안 한다니까. 허스코에서 다 해주고. 아, 포스코에서 다 해줍니까? 네, 저쪽에서 중요한 거야 이거는. 거기가 이제 대출금지라 해가지고 그마저 대출 안 해준다. 792억인가 나가는데 또 이제 뭐 공사를 했는데 조금 1년 사이에 늘어가지고 900억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3억 몇천 난다고 하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포스코에서 예, 예. 자기들이 포스코에서 다 해주고. 예. 아 그렇게 해야지. 그 누가 3억을 어떻게 내겠어요? 못 내지. 요새 대출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많이 먹고. 아니 그것은 이제 저거 회사에서 빌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뭐 이 오늘 그 대화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606동에 소유자고요. 예. 저는 이제 여기 윤동 사장님하고 뭐 얼마 전에 조인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에 집을 많이 사고 팔고 미국에 집을 갖고 있어요 지금 뉴욕에. 그래서 저 미국 부동 저희가 살던 데는 이제 이거 말씀 드려도 되나? 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이 좋은 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강남 67단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수준의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자리가 최고예요. 저도 이제 미국의 최고인 동네에서 두 군데의 집을 사고 팔아 한 군데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집을 판 데는 빌 게이츠 옆 동네에 살았고요.
아마존 회장. 또 지금 이제 그걸 팔고 이제 뉴욕에 집을 하나 샀어요 얼마 전에. 네. 뉴욕 맨하탄에 샀는데 뉴욕 맨하탄 위쪽에 그 제가 사는 웨체스터 카운티하고 스카스데일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트럼프 속의 골프장도 있고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최고의 그 LTD 사는 동네인데 저희 동네에 저희가 제일 최근에 산 지은 집이 1935년에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저희 동네 그 쇼핑하는 데가 1800년에 지은 건물이 아주 튼튼하고 그 안에 대신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보시면 지은 지 400년 됐는데 리모델 그 안에 그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미국이 예. 그리고 그 레거시라고 해요. 전통을 중요시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저런 3단자 저런 거는 외국 사람 보면은 애들 장난. 천민 자본주의나 저렇게 그냥 저 못생긴 애들이 메이크업 하는 거지. 얘네들 왜냐면 기본 가치를 중요시하거든요. 예.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저렇게 하는 거는 외국의 그 하이클래스 애들이 보면 천민들이나 옛날에 못 먹던 사람들이 워낙 이 메이크업하기 이렇게 겉만 삐까뻔쩍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땅도 없고 환경도 나쁘고 그런 거. 근데 서양에 굉장히 하이클래스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 있는 저 육출단지라도 훨씬 더 높게 평가할 거라 이거죠. 그럼 나중에 이 우리 아파트의 이 육출단지 저거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평가한 게 아니라 외국 자본도 분명히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예를 글로벌 자본가의 눈에 보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몰라요. 이런 거를. 너무 집값 갖고도 걱정하지 네.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2019년도에 홍콩 여기는 이제 세계적인 상황이거든요. 항상 비교를 할 때 이제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홍콩이 1억 2천이었어요. 한 평에. 자그만치 금년 들어서 그 홍콩 그 난리를 죽이던 데모고 그 난리인데 한 평에 2억 갑니다. 지금. 한 평에 2억. 그러면 34평이면은 나는 그 정도 홍콩보다 우리가 훨씬 좋거든요. 환경이. 홍콩 말고 선전이라고 신천에도 거기도 훨씬 비싸 우리보다. 훨씬. 저희 이 땅이면 충분히 발전 가치가 있는데 지금 뭐 이 정비계획 같은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천민들이나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얘네들이 정말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뭐 카톡이나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아마 126장이 모이래요. 126세대.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회유 매수할 수가 있어서 내가 200매를 기준으로 지금.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아직 83%에 안 된 사람을 또 회의해서 또 그러니까 그래서 200세대를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안 낸 사람들은 얘네들이 자기 이익에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 안 돼. 이거는 좋은 이유자 생각이 아니라 비즈니스 생각하지. 왜 그러냐면 200세대쯤 되면은 웬만한 대기업이 여기 이제 그 수용권을 주는 게 아니고 매수 청구권만 주거든요. 그 도정법에. 그러면은 조합이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요. 저거 내가 사겠습니다 한다고. 한국처럼 안 되는 건가요? 이제 그 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하고 또 재판하고 이게 나는 맞다, 이 돈이 맞다, 안 맞다 하다 보면 1, 2년 가버려요. 그러면 그 기간 비용을 못 당해냅니다. 그 조합 측에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했지만 100% 찬성하는, 특히 주택 부분에서는 100% 찬성하는 건 재건축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이렇게 비싼 땅에는 너무나 비싸잖아요. 그리고 집값 떨어진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왜? 동경하고 북경하고 홍콩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뛰어버렸고 마카오하고 상해하고가 다 1억 2천 수준이에요. 우리가 8천 수준이에요 지금. 올라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미도하고 성경하고 우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아요. 우리는 높고. 그런 것만 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부동산만 40년 공무원 생활에서 부동산 쪽만 20년을 했는데 애기 엄마 딱 줘버리고 난 뒤로는 저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이게 뭘까요? 80대 20으로 만들어놨어요. 소형 아파트 80, 우리 20.
최 선생님이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하여튼 엄청 많이 전화. 내가 많이 예, 좀 예, 도와주셔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면 예. 입주 시점까지의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이게 3년입니다. 재건축보다 빠릅니다. 3년 만에 입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더 빠르겠네요. 이거 3번 구조 안 하기 예. 때문에 1년 뭐 5개월 그다 빠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고 짓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욕심이 많으실 한 때 2년이면 되겠네요. 빠르면. 빠르면 2년 5개월 요 정도 되고 그거 아주 딱 참아요. 좋죠. 그 재건축하고 좀 틀려요. 기간 빠르고 비용 부담 비용 부담도 훨씬 적죠. 15%를 분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못 가져가요. 네. 15%를 분양을 해야지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그것이 안 돼요. 그건. 그러지만은 만일 분양가 상한제만 빠져버린다면 한 평당 1,000만 원씩을 이익을 보거든요. 그럼 엄청 커요. 그 제1공구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열불 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속이면 자기 법에 있는데 이들 안 해줄래 그러고 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지하 영향 평가라든가 각종 영향 평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다 돼 있는 거 뭐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지하 주차장 뭐 이런 거. 아 지하 주차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향 평가 뭐 이런 거. 아 없습니다. 그것은 대래 자기들이 찬성할 텐데요. 위에 있는 주차장보다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맨날 주차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니, 주차가 말이 없어지면 좋아하죠. 그럼요. 자기들 말 없어지니까 더 좋죠. 그런 것은. 그리고 늘어나는 게 이제 한 280세대 정도 늘어나는데 기반 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 이제 사람들이 높은 것만 좋아하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1929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어요. 대공황 때. 그랬는데 지금 이제 1929년에 지어졌으니까 딱 지금 이제 9년 남았는데 그 재건축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소방차의 높이가 네. 15층 기준으로 예,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지으면 소방도 문제가 더 있어요. 네. 그 이제 뭐 15층 이상은 자동 소화기라고 네. 이렇게 불 있는데 여기 자동 되도록 하기는 돼 있기는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우다가 불이 나면 15층까지 소방차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돼버리면 자기들도 못해 이제 헬기로 날아가든지 뭐 해야지. 리모델링 자체가 아까 말씀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안될 있다라고 수도.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우리가 고급화해서 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말씀이네요. 그죠? 아주 고급화. 네. 아니 이거 지을 때 최고 고급으로 지어야 돼요. 왜 2단지하고 3단지하고 3단지를 더 알아준 줄 아세요? 3단지가 더 고급으로 지어졌어요. 2단지보다. 나는 양쪽 다 가봤는데 원래 옛날에는 어디가 더 좋았냐? 2단지가 더 좋았어요. 네, 좋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앙난방식이어갖고 나무도 더 좋은 나무만 그쪽에 심어놨었어요. 전에 최초에 나는 3단지 15평에 살다가 내가 이제 7단지로 왔지만 그런데 이제는 2단지가 배려버리고 3단지가 더 낫다니까요. 되래. 3단지는 하여튼 상당히 아주 멋있게 나지 않았어요. 거기 딱 보게 되면 소나무 한 그루도 좀 좋은 거 심어놓고 앞에 임대아파트 새까맣게만 안 했으면 그것만 빼면 안 했으면 잘 지났어요. 진짜 좋았을 텐데 아니 거기는 저층은 무조건 기부채납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15평에 30평을 늘려가 보세요. 30%. 19평밖에 안 돼요. 자기는 30평 갖고 34평 가고 싶은데 19평 이상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 조항, 중층 아파트 조항을 적용하려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고 그래 네가 내라는 대로 임대아파트 다 내고 34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중층 아파트인데 저층 아파트 것 100석 갖다 베끼고 7억 받아먹어요. 나쁜 놈들이지. 또 리모델링 경우 네. 설계 구조 면에서 어떤 만족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포스코에서 한 거 잘못됐다는 소리 제가 못 들어봤어요. GS 쪽은 조금 그러고. 근데 GS 같은 경우는 지금 4단지 건 갖고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저 8단지도 그렇고. 전 모르지 구조 같은 컴퓨터로도 좀 다 다 다시 해버리고 그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그 공학이 그- 발전했어요. 설계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계들 해요. 기가 막혀. 나는 원래 이제 인문 쪽만 공부를 한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는 기계과를 나와서 도면을 볼 줄 알아요. 지금은 잘 나옵니다.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네? 우리 저는 해봐. 저는 시뮬레이션 공과대학 할 거예요. 공과대학이 지금 있고요. 저희 학교에도 건축공학과 도시학 교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발전해가지고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컴퓨터라. 지하 이런 것도 것이기로 하고 그 뭐 지하 연결 통로 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하 연결 통로 지침을 제가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2005년도에. 그건 지하 연결 통로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건물 다 지으면 그거 다 서울시 기부 체납해야 돼. 그리고 이용했다고 그래갖고 전용료 다 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혜택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지하 연결 통로는 뭐 되는 경우에 하냐면 앞에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큰 상업용 시설이 있을 때만 연결 통로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연결 통로 만들어갖고 망한 데가 많아요. 전역적인 게 진로도매 센터입니다. 그게 연결 통로 만들어갖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뭐 지하 4층까지 판다 그러길래 3층까지 파도 넓은데 몰라 또 4층까지 판다고 다 저 난리를 치는지 또 모르겠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쓰고 그 남은 거 조금 뭐 골프장이나 아니면 뭐 탁구장이나 하나 만들면 되지 뭐가 그렇게 그거 다 속이 롤롤해서 그래요. 뭐 시공사한테 일거리 많이 줘갖고 요거 좀 뜯어먹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나쁜 말로 뻔한 거지.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